서울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 가구를 직접 방문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복지 등기 사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을 알리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캠페인. 올해 심사 대상지 11곳이 공개됐습니다. 후보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인권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법을 발의한 용해인 의원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병마와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 수원 세모녀 사건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비극이라 더 안타까운데요. 광화문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 가구를 직접 챙기고 있어서 화제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광화문 우체국. 우편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잠시 뒤 집배원들이 우편물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출발합니다. 우편물 가운데는 지자체 복지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 우편이 들어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공익재단, 서울종로구는 최근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에 이어 세 번째이자 서울에서는 처음입니다. 서비스 대상 가구는 단전 단수와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긴급복지 신청 탈락자 등도 일부 포함됩니다. 집배원은 종로구에서 파악한 위기 가구를 방문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건강 상태 등을 살핍니다. 복지 관련해서 안내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복지가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고 이제 주민들과의 친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배원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내용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뜻깊고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배원이 작성한 복지 등기 우편 체크리스트는 종로구로 회신됩니다. 종로구는 이를 검토해 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 집배원님들이 체크한 내용들을 복지정책과에서 꼼꼼히 확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을 경우 관할 동으로 통보하여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집배원이 찾아가는 복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소외계층에게는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 대상 가구에 대한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자체에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복지 등기 사업, 사회보장 시스템 보완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곳.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캠페인을 통해 이런 곳들을 알리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심사 대상지 11곳이 공개됐습니다. 주요 후보 지역을 장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만은 꼭 지키자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고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와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공동 주최하는 환경, 문화유산 보전 캠페인입니다. 보존 가치가 높지만 훼손 위기에 처한 자연,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게 캠페인의 주요 목표입니다. 20회째를 맞은 올해 캠페인의 현장 심사 대상지는 모두 11곳입니다. 이 가운데 대규모 개발 계획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곳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입니다. 수라갯벌은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등 동아시아 혈새들의 중간 쉼터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또 멸종위기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해 42종의 멸종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고려청자 파편이 발견되는 등 역사,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다만 새만금 지역 내 민간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현재 수라갯벌 일대에 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부산 가덕도의 국수봉도 현장 심사 대상지에 포함됐습니다. 국수봉엔 직경 1m 안팎에 달하는 큰 나무들이 다수 포함된 해안숲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 신공항 건설 계획에 따르면 국수봉은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항공기 이착륙에 필요한 시야 확보를 위해선 현재 해발 264m인 국수봉을 15m가량만 남긴 채 잘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거제 사공만과 서울시가 철거를 결정한 충정아파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건설 계획에 따르면 100만 평에 달하는 사공만 일대는 부지 조성을 위해 모두 매립될 예정입니다. 사공만 지키기 대책위원회는 산단 건설은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수질 악화와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937년 준공된 서울 서대문구 충정아파트는 현존 아파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공개된 서울시의 도시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충정아파트가 한국 근현대 주거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임을 지적하며 보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만은 꼭 지키자 현장 심사는 오는 9월 초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지 6곳은 9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번엔 최루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선 사라졌지만 다른 나라엔 여전히 수출되고 있는데요. 인권 탄압의 도구로 쓰이는 최루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화 운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987년 6월 항쟁 당시 서울 명동대성당 주변 집회 현장은 늘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최루탄 피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사용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최루탄은 1998년 이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황을 누렸던 일부 업체들은 수출로 눈을 돌려 지금도 생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오만과 스리랑카 등지에 수출된 최루탄은 21개 나라 520만 발에 육박합니다. 한국산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중동의 오만으로 200만 발을 사들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방글라데시와 말라위,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의 순입니다. 대부분 인권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오만은 집회의 자유가 없고 국왕에 대한 비판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반정부 시위에서 최루탄 사망자가 발생한 스리랑카 시위 진압에도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권 탄압을 위해서 한국산 최루탄이 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와 전쟁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잠재적 살상무기인 한국산 최루탄의 스리랑카 수출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강대국이고 선진국인데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나 최루탄을 가난한 나라에 또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건 그 자체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되죠. 용해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리랑카에 수출된 최루탄만 2만 발 이상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루탄으로 한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최루탄 남용인데요. 저는 이런 무분별한 최루탄 수출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수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루탄은 군용 전략 물자로 분류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합니다. 하지만 현행법 규정으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최루탄 수출을 제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용해인 의원이 대외무역법 5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스리랑카와 같이 인권 침해가 벌어지거나 우려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최루탄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최루탄 이외에도 K방산이라는 미명하에 미얀마 등으로 수많은 군수물자들이 무분별하게 수출되었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무기거래 조약 비중국입니다. 비중국으로서 인권 침해 도구로 쓰이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국회가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이자 땀의 순교자인 최영업 토마스 신부. 사제와 신자들이 9월 순교자 성월을 앞두고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시성을 기원하는 희망의 순례에 나섰습니다. CPBC 김형순 PD가 순례에 동행했습니다. 이힘 기자입니다. 퍼붓던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푸른 하늘이 드러난 지난 18일 충남 청양군 다락골 성지. 귀를 찌를 듯한 매미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이곳에 신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청양 다락골 성지는 땀의 순교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와 부친인 최경환 성인의 탄생지로서 유서 깊은 교우촌입니다. 다락골 성지 소성당에 모인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해 희망의 순례에 앞서 마음가짐을 다잡습니다. 40여 명의 순례단은 미사 후 부여군 내신면의 도안골 성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영업 신부가 1850년 10월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첫 서한을 쓴 장소인 도안골 성지는 최 신부의 귀국 초창기 사목의 중심지였습니다. 내포의 사도로 불리는 이존창의 전교 활동으로 교우촌이 형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순례를 기획한 언주교구 배은하 신부는 최영업 신부의 헌신적인 노고가 신앙 후손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 땅에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자라게 했던 그 최영업 신부님의 헌신적 노고가 하느님 나라에서 이미 평가받았겠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더 잘 알려져서 지금은 극한 박해의 상황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해야 되는 것보다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보는데 그런 모델이 바로 최영업 신부님이시다 생각을 해서 순례의 행렬은 도안골을 출발해 산막골 성지로 이어졌습니다. 성지와 성지는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성지 도착 전 1.5km 앞에서 도보로 이동한 순례단은 산막골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교우촌이었던 천방산 산막골 성지는 신앙 선조들이 1839년 기해박해 이후 군란을 피해 인적 없는 벽지에 숨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장소입니다. 산막골 성지는 다블리 주교와 패롱 신부의 사목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성필립보 생태마을 원장 황창현 신부는 최영업 신부의 얼을 품은 성지를 순례하니 최 신부의 시성을 더욱더 열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앞으로도 다 신부님 공수했던 데를 다 이제 다녀볼 계획인데 다녀보니까 정말 울컥울컥해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교우들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에 당신 하나밖에 없잖아요. 조선인으로서는 그 11년 6개월 동안 정말 밤낮 없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밤에 교우촌을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원주교구 배은하, 김영진 신부, 수원교구 황창현 신부가 기획한 희망의 순례는 길 위에서 선종하기까지 9만리를 걸었던 최영업 신부의 사목 여정을 따라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김 지사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한라인 번호를 공개했습니다. 010-4419-7722. 추석 이후엔 120번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